시장이 오늘 흔들려서 투심 잡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기서 중심을 좀 잡고 여기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하는가, 반도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를 줄곧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 좀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되겠고요. 일단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매번 짚어주시잖아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 흔들릴 요인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주셨는데 왜 오늘 유독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7월 CPI 발표 이후로 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프라이싱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유동성이 풀릴 것이다 라고 해서 증시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지금 그 페드 수장은 또 파월이잖아요. 파월이 또 트럼프랑 굉장히 좀 관계가 좀 껄끄러운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잭슨 미팅에서 파월이 어떤 언급을 할지에 대해서 좀 보고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좀 팽배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 그러니까 미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인하를 하다가 그 인하되는 흐름들이 멈췄고 거기에 맞춰서 달러 인덱스도 떨어지다가 떨어지는 흐름이 좀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게 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유동성이 이제 글로벌리하게 이게 쭉 풀리는 거고, 이게 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또 유동성이 좀 막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다 멈췄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풀리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멈칫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유동성 자체로 인한 증시 움직임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좀 주춤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이 주춤이 하락의 시작점이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감이 지금 제일 큰 것 같거든요. 외국인 매도도 나오고 있고, 사실 지난주 주간으로 봤을 땐 7천억 원 정도 우리 시장을 결국은 외국인 샀잖아요. 그런 추세도 흔들림이 없는 건지, 오늘 하락에는 비중을 확대할 기회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한국 증시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가버넌스 이슈로 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세제 개편 실망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한풀 꺾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을 통해서 이제 기대와 현실과 괴리를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섹터별로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잭슨 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는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 인하도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계속 말씀 좀 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달러를 넘어서 단기채, 이 부분을 넘어서 장기채랑 이제 패깅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땐 간다라고 보고 이번 변동성을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초에 세제 개편 실망감으로 나왔던 저점이 거의 3,105선이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흔들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지도 참 고민이 되는데요. 그러면 섹터별로 좀 희비가 많이 교차할 거야 라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흔들리고 있는 반도체는 어떻습니까? 관세, 그러니까 품목 관세에 있어서 이번 주에 발표될 거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에 영향을 받는 건지 IT 투톱이 좀 깊게 빠지고 있거든요. 이쪽 점검을 일단 해주시면, 관세 발표까지는 일단 보류인가요, 전략이? 사실 이제 트럼프의 전략은 이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뭐 지금 100% 얘기했다가 300% 얘기했다고 그렇죠. 좀 빠졌다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미국장에서 저번 주 금요일 날 반도체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나 조정을 받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서 반도체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꼼꼼하게 한번 본다라고 했을 때 일단 지금 수출 데이터가 8월 10일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이 좀 줄었는데 지금 늘어난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상당히 늘었어요. 특히 이제 D램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좀 안 좋은 흐름 보였던 낸드까지도 지금 반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물론 아직까지 댐이
반도체 관세가 확정되기 전이긴 하지만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미 미국 내 생산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지금 수출 데이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좋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 쪽으로 해서 최선단 고객들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 우려가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이나 아니면 뭐 이번 주 내내 뭐 반도체가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좀 중심으로 해서 좀 접근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부분은 그냥 미국이 결국에 이제 관세로 해서 우리나라를 때리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때리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 내에 반도체 캐펙스 투자가 대규모로 그리고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장비주들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일러팹 관련해서도 그리고 삼성전자가 디램 관련해서도 이제 P4, P5까지 투자를 늘릴 거야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소부장단이 같이 달려오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파를 받고 있는데 관세 때문에 흔들릴 땐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IT 투톱 추가적인 전략 하나만 여쭤볼게요. 6월 말에 또 하이닉스에 대해서 관심을 주셨었어요. 관심주로 주시고 나서 잘 올라가다가 또 출렁이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전히 좀 전략적인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가격 협상 끝나지 않았는데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전 뭐 여전히 네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사실, 가격 협상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할 거다라는 측면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유리한 고지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도 이제 HBM 공급 계약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불확실성으로 해서 흔들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메이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리레이팅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의 그 불확실성이 다 반영된 구간에서 해소 측면에서 결과만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데는 문제없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종목 가볼 텐데요. 제공약 관점에서 장비주 보자 주셨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주셨어요. 네. 이때도 하이닉스 이야기하시면서 그 연결고리에 관심을 갖고 계셨거든요. 같은 관점으로 투자 포인트도 동일한가요? 아니면 좀 다른 관점 가져오셨을까요? 동일한데요. 사실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시간이 항상 부족했어요. 네, 이제 매크로 종목 얘기를 이야기 하고 하다가 싶다고 항상 하셨죠. 하다 보니까 거의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간 시간을 두고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좋아요. 좀 많이 하겠습니다. 빠지다가 아랫꼬리가 달려서 좀 네. 집중적인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러게요. 제가 이제 2주 전에 한번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좀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에 미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약간 실망감을 인해서 오늘 좀 매물대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같은 날이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 자체가 약간 좀 감소한 부분이 약간 실망감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신규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외 거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녹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발라내고 매출 성장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저는 성장 엔진은 결코 식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투자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오늘같이 약간 변동성이 큰 하루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짧게 이제 하반기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도 하반기에는 이제 매출이 거의 한 28% 증가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저는 69%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회사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향으로 이제 많이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키옥시아가 에이드업이 될 것 같고 추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매년 이제 하반기마다 이제 받았던 수주 물량이 CXMT 향인데 네. 이 부분도 이제 더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익 성장도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사실 이 회사가 이제 주력으로 이제 삼고 있는 부분은 오버레이긴 해요. 근데 이 오버레이가 이제 전공정단으로 이제 들어가는 오버레이인데 이게 후공정단으로 이제
확장을 하기 시작했고 이 후공 중에서도 좀 더 확장된 버전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HBM4E부터는 아마 이제 적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아니면 낸드가 단수가 워낙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 낸드 쪽에 집중하고 있는 키오시아 향후로 해서 매출 성장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하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오버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이제 쌓아 올라가는 그 단계인데 여기서 이제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이 틀어지는 거를 계측하는 그런 장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틀어지는 거 계측하는 그 장비 기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시간이 또 없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KLA 밖에는 이제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네. 꽤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회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만 원까지 기존 목표가 그대로 주셨거든요. 한 번 더 공략해보자. 지금 2만 원 하회했다가 낙폭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에 집중해보자. 오늘 조정은 영업 적자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적 기대감 갖고 다시 지켜보시죠. 백두희 부장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